누구세요? 누군데 절 자꾸 쫓아오시는 거예요? 윤서의 절규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젖은 운동화 밑창이 인도를 미친 듯이 때렸고 비가 흩날리는 골목은 숨이 막힐 만큼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달렸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미끄러졌고 거친 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서는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윤서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따라와요. 윤서가 외쳤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히도록 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한순간 건물 벽면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뒤로 남자의 그림자 하나가 함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안 돼. 윤서는 눈물을 삼키며 더 세게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치듯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인사소리가 들렸지만 윤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진열대 뒤로 숨으며 창밖을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횡단보도 맞은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시선을 윤서가 있는 편의점 쪽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섬뜩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집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연이야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전화를 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계산대에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거리의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 하지만 그 5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뒤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숨이 막혀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윤서는 열쇠를 꺼내 문에 꽂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키가 구멍을 찾지 못했습니다. 빨리, 제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점점 커졌습니다. 윤서는 간신히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조심스레 열쇠 구멍에 눈을 댔습니다. 계단 위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열쇠 구멍 너머로 누군가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몇 초 동안 그대로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걸기 직전 문 밖에서 다시 한번 탁, 탁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손녀의 울먹임에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윤서야. 문 잠갔지? 밖에 나가지 말고. 할머니가 지금 갈게. 명수는 급히 겉옷을 걸쳤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윤서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할머니, 문 밖에 아직 있어요. 발소리 들려요. 명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냥 비 오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불 덮고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갈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집을 나서며 비옷을 챙겼습니다. 젖은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오래된 우산 위로 빗방울이 둔탁하게 떨어졌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 없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야, 할머니야. 열어봐.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대보았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흐느낌. 괜찮아. 이제 할머니 왔어. 문이 열리자 윤서가 울먹이는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명수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다 했어? 몰라요. 그냥 따라와요. 며칠 전부터 계속요. 윤서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눈은 봤어요. 문 구멍 사이로. 명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윤서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며칠 전부터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한테는 말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따라올까봐 무서워서요. 명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골목, 가로등 아래 빗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문 밖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명수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서가 잠든 뒤에도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턱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불이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방울 자국이 남은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비쳤습니다. 명수는 윤서가 혹시나 밤새 무서워했을까 걱정되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이불을 꽉 쥔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괜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불쌍한 것 애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윤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 윤서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야 한다는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면 안 돼요. 할머니,
명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루는 쉬어도 되지.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가야지. 그 사람 어쩌면 그냥 착각일 수도 있잖니. 윤서는 대답 대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 아파트 앞도로. 가로수 뒤편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명순이 왜 그래? 묻자 윤서는 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수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윤서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놨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어디선가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희미한 숨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집엔 혼자 있니?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야. 장난 전화야. 장난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 복도 쪽에서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귀를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끽. 손잡이가 조금 움직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사람의 발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누가 또 왔어요. 또 왔다고? 윤서야, 정확히 누군데? 모르겠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발소리가 어제랑 똑같아요. 명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그녀는 시장에 서 있던 카트를 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해질 무렵 윤서는 학교에서 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쪽 골목. 요즘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 응? 글쎄, 요즘 저녁마다 담배 피우는 아저씨 한 명 있긴 해. 되게 오래 서 있더라. 윤서의 손이 굳었습니다. 혹시 모자 쓴 사람이야? 응, 검은색 모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선은 곧장 윤서의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빨리 와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울음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메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얼굴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또 왔어요. 어제랑 같은 발소리였어요. 그녀는 결심하듯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명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윤서가 늘 지나던 그 길목, 그녀가 말하던 곳. 편의점 유리문에는 CCTV 작동 중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사장님 부탁이 좀 있는데요. 혹시 어젯밤에 찍힌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손녀가 그 근처를 지나갔거든요. 점원은 놀란 얼굴로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자꾸 따라온대요. 잠시 후 점원이 모니터를 돌려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서가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 몇 초 간격을 두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분명 윤서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명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이시죠? 저 사람 어젯밤에도 우리 집 앞까지 왔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셔야겠네요. 명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파출소 안 젊은 경찰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어떤 신고시죠? 명수는 핸드폰을 꺼내 편의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좀 잡아주세요. 우리 손녀를 며칠째 쫓아다녀요. 경찰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네요. 저희가 순찰은 강화해 볼게요. 그게 다예요?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구속은 어렵습니다. 명수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애가 또 무서워하면 어쩌나. 그녀는 발길을 돌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전봇대의 오래된 전단지가 흔들렸습니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습니다. 중고가전 삽니다. 그 사이 낯선 전단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용한 이웃 환영합니다. 위층 302호 입주 완료. 명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자신들의 위층이었습니다. 302호라면 우리 위층이잖아.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확인했어. 그 사람 정말 있었어.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경찰에도 말했는데 별 소용이 없대. 명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가 두 사람을 동시에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탁, 탁, 탁.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어제의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윤서의 시선을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또 저 사람이에요. 명수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괜찮아. 이젠 내가 지켜볼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302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저 사람. 바로 위층이구나. 그녀의 눈빛엔 이제 공포보다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